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소중한 제 용돈으로 이루어지는 오늘의 리뷰, 바로 반다이 DX 초합금 VF25S 아머드 메사이아 발키리 오즈마기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발매한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가격은 세금 포함 전에는 33,000엔, 세금 포함된 가격이 36,300엔. 그래서 뭐 엔화를 따지고 뭐 배송비 뭐하고 하면은 40만원 초반대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마크로스 프론티어에서 이게 TV판에서 보면은 최종 결전 사양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그 무장 세트거든요. 그 극장판으로 넘어오면서 그 주인공 기체인 그 드렌달 발키리를 띄워주기 위해서인지 조금 너프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 TV판에서는 그 위용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주인공인 알토가 마지막에 이 아머드 팩을 장착하고 최종 결전에 나간다던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아머드 팩은 발키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궁극의 무장 형태가 아닐까 합니다. 소중한 제 용돈으로 이루어지는 오늘의 리뷰, VF25S 아머드 메사이어 발키리 오즈마기입니다. 그러면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완전 신상 박스를 오픈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카톤 박스에 들어 있고요. 아마 카톤 박스에 넣으면서 기스나지 말라고 이렇게 얇은, 이게 숫자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쌓여 있네요. 네, 과감하게 뜯어 주겠습니다. 잘 벗기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어차피 제가 이거를 다시 팔 것도 아니니까요. 박스 크기는 정면에서 보면은 일반 DX 제품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아머드 팩이다 보니까 그 옆면이 조금 두꺼워요. 보통 DX 제품이 한 요정도 한다면 요 정도 높이에요. 아무리 3단 블리스터가 들어가 있더라도 요 정도 높이인데, 아머드 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3-4cm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면 배틀로이드 형태와 파이터 형태일 때 윗면, 측면, 여기도 측면, 밑면, 뒷면 각 형태일 때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전탄 발사를 할 때 요 기믹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특이점이 가슴 부분에 전탄 발사되는 부분이 이게 선택식으로 조립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슴 안쪽으로도 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슴 바깥쪽으로도 커버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받자마자 리뷰 영상을 찍는 거예요. VF25, 그러니까 마크로스 프론티어 기체들은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굳이 뭐 선행 연습이나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언제나 언박싱은 즐거워요. 신상품의 언박싱은 아주 즐거운 일이죠. 박스에서 꺼내보면은 이렇게 3단의 블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오즈마리가 타는 메사이어 발키리 본체와 여러가지 고정손이라던가 부속 추가 파츠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파일럿 피규어도 이쪽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츠에는 아머드 팩이 들어있습니다. 웅장하네요. 요 다리 쪽, 그리고 뒤에 부스터 쪽, 그리고 비행기 상부 쪽으로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런처라던가 여러가지 아머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반응탄이 들어있습니다. 핵폭탄이에요. 양쪽으로 총 4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할상이에요, 할상. 이게 2개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게 한 쌍이 들어있는데 위아래로 2개씩이니까 뭐 4개 맞죠? 3단 블리스터에는 스탠드가 들어있습니다. DX 제품들은 이렇게 스탠드를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잘 뜯지 않아요.
이따가 변신이 막히는 곳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데 이렇게 이게 실 해놨잖아요. 이거 뜯으면은 비닐이 막 늘어나고 찢어지고 그래서 그게 싫어서 잘 안 뜯습니다. 블리스터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현용기스러운 색감이 참 이쁜 기체네요. 그 메사이어 발키리 특유의 쫙 빠진 라인을 볼 수가 있고요. 앞쪽에 기수 부분이 살짝 꺾여 있다든지 군데군데 마킹도 잘 돼 있어요. 그 VF1 시리즈처럼 마킹이 뭐 아주 화려하게 많이 돼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뭐 군데군데 마킹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기이기 때문에 지휘관 기체는 이 레이저 발칸이 양쪽에 2문씩 해가지고 총 4문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바이벌 버전답게 전체적으로 무광 코팅이 되어 있어요. 날개 역시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3단, 둘, 셋 이렇게 3단에 이제 클릭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접을 수가 있습니다. 콕피트 열어줄 수 있고요. 콕피트 시트를 좀 다른 색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회색 시트를 넣어줘서 이게 뭐 전체적으로 기체가 회색이잖아요. 안쪽으로 좀 신경을 안 쓴 느낌이에요. 그건 좀 아쉽네요. 요 기체 앞쪽으로 투명한 클리어 파츠가 있는데 이거 아마 센서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그럴 거예요. 그 오즈마의 스컬 소대를 상징하는 스컬 마킹이 되어 있는데요. 오즈마는 특이하게 이 사람 해골 마크가 아니라 약간 좀 그 괴물의 해골을 좀 쓰고 있어요. 이게 용일까요? 용은 아닌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마크 잘 돼 있네요. 세워야 되니까 랜딩 기어를 좀 빼주겠습니다.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기 딱 고정되게 딱 소리가 나요. 이번 오즈마기 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수정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관절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수정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관절만이라도 수정해준 게 어딥니까? 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들도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요 박스처럼 보이는 이게 덮개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건포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알토의 건포드보다는 색이 묵직하니 좋네요. 약간 그 건메탈 느낌이 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손이 들어 있습니다. 고정손인데요. 주목손, 편손, 이제 격리하는 손이고요. 이제 격리하는 손 그만 넣어줄 때 됐는데 이제 키라손 좀 넣어주지. 요거는 건포드를 지워줄 수 있는 손이에요. 이 머리에 헤드 파츠에 그 레이저 발칸 본체에 달려있는 거는 아무래도 연질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션이 좀 안 살아요. 파손 방지를 위해서 이 연질을 넣어줬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그 박스에 넣어놓고 눌리다 보니까 펴있고 그러거든요. 폼이 안 사니까 폼을 살 수 있게 딱딱한 경질로 넣어줬습니다. 컴뱃 나이프가 들어있어요. 이걸로 이제 근접전을 할 때 사용하는 무기죠. 파일럿인 오즈마리 그리고 은하 아이돌 랑카리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파일럿을 탑승시켜 볼까요? 이 메사이어 기체들은 복자식 기체예요. 그래서 뒤에 이 커버를 떼주면은 뒤에 시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시트에 먼저 랑카리를 앉혔고요. 그리고 이 메사이어 발키리의 파일럿 스컬 소대의 대장인 오즈마리를 앉혔습니다. 네, 이렇게 좌석에 태우고 콕핏을 닫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콕핏은 약간 그 색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작보다 색이 약간 연해졌거든요. 이 리바이벌 버전으로 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작지만 나름 그래도 포인트 될 부분은 다 이렇게 도색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 아주머니들의 그 도색 실력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거는 아머드 팩 부분에 가슴 덮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태치먼트 이렇게 좀 그 아머드 팩이 좀 무겁다 보니까 그거를 지지해줄 어태치먼트인데
요 부분을 좀 보시면은 바깥쪽으로 여는 덮개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슴 안쪽으로 열리거든요. 그거를 가슴 바깥쪽으로 열릴 수 있는, 원작에서도 가슴 안쪽으로 열린 것 같은데 바깥쪽으로 열렸나?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얼마 전에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런 파츠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컴뱃 나이프는 꺼냈으니까 이쪽에다가 장착을 해줄게요. 이렇게 쭉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장착 끝났어요. 이게 확실히 이게 무광으로 마감이 돼 있으니까 만지는데 좀 부담은 없어요. 무광 마감이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2단 블리스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드팩이죠. 등 부위에 레이더 센서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보면은 약간 무광 마감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네, 부스터 있고 마이크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뒤에 이렇게 스러스터는 볼 조인트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 이것도 무장일 거예요. 이게 뭐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이렇게 옆으로도 돌릴 수 있고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군데군데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마킹 같은 것, 그리고 디테일도 상당히 괜찮고, 무광 마감은 무광 마감인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딱히 무광 마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 리뷰 영상을 보니까 그 옛날 그 아모드팩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게 무광 느낌은 있어요. 그 옛날 거는 진짜 완전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리고 다리 쪽 아모드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미사일, 도색을 한 건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갛게 포인트로 미사일들이 잘 정렬되어 있죠. 분리는 이렇게 다 떼주시고 다리를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돼요. 디테일들은 나쁘지 않네요. 다리를 완전히 이제 고정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다리 앞뒤로 쌓아서 이제 고정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고정성은 나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아모드 팩이면 이제 다리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요 랜딩 기어가 요 안쪽에 따로 있습니다. 위아래로. 여기는 크게 열리지 않네요. 아이고, 이게 더 열려지네. 이거 참, 그 레일이 약간 이렇게 거칠어요. 이제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여기 핀이 연결돼 있어서 커버 여는 게 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랜딩 기어가 쭉 빠집니다. 본체에 있는 랜딩 기어와는 다르게 딱 걸리는 느낌은 없어요. 지지할 때 좀 힘들겠다. 힘을 좀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거는 괜찮네요. 그리고 네, 반응탄이죠. 핵폭탄. 이렇게 좀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마킹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체스트 아머인데요. 깨알같이 이쪽에 스컬 마크를 상징하는 그 이상한 해골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전탄 발사를 위해서 열어줘야 되는데 손톱걸이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손톱걸이가 좀 없네요. 여기 살짝 이렇게 파져 있긴 하거든요. 요게 손톱걸이인가 보다. 요거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해가지고 커버를 반대쪽으로 달 수가 있는데 요 안쪽에 핀이 있어요. 고정 핀이 있거든요. 이거 밀어주시면은 이게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쉽게 분리가 안 될까봐 고민했는데 요거는 뭐 되게 아머 쪽 살펴보셨고요. 숄더 아머 쪽 미사일 런처입니다. 여기 이제 홈이 있어서 이제 손톱 걸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잡고서 쓱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미사일들 보이죠? 그리고 요거는 실드 외부에 덧대는 아머고요. 그리고 팔 쪽에 달 수 있는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가 들어있어요. 한 쌍이 들어있고요. 아모드 팩이 상당히 좀 볼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박스가 좀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두께가 좀 커가지고
이 박스가 볼륨감이 좀 그래서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뭐 스탠드는 뭐 따로 보실 거 없으시겠죠? 나중에 변형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을 때 좀 한번 사용을 하던가 할게요. 뭐 스탠드는 뭐 따로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DX 제품 스탠드는 다 비슷해서. 그러면 거워크로 변신을 해 보겠습니다. 거워크 파이터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팔을 좀 안 뺀 형태죠. 다리 가동이 좀 묘하게 되는구나. 네. 좀 묘하게 좀 강해진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요 발 쪽 관절은 여전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가서 드라이버 세트를 가져와야 되나? 클릭 관절도 아닌데 왜 라체 관절의 느낌이 살짝 있죠? 딱딱딱 소리가 있어요. 재밌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관절 강화를 했다는 느낌은 이렇게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좀 뻑뻑했어요. 이거 돌아가는 부분은. 요쪽을 관절을 강화했다는 얘기구나. 여기가 상당히 뻑뻑한데 여기 다리 부분이 은근히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숙이는 부분이 은근히 약해졌네요. 손 관절이 요 관절 되게 뻑뻑해요. 네, 요거는 요 건들대는 거는 똑같은데 대신에 요 부분에서 움직이는 요 볼 조인트가 되게 뻑뻑하네요. 거기가 뻑뻑해졌는데 여기가 잘 빠지네요. 그러면 뭔 소용이 있냐? 네, 문제는 요 다리가 고정성이 좀 안 좋아졌네. 요 본체하고 요 끼는 요 다리 부분이 고정성이 상당히 안 좋네요. 너무 잘 빠지는데? 이러면 나가린데. 지금 이거를 끼웠다고 참 여기가 고정이 안 돼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야 얘들아, 야 반다이 얘들아, 이러면 안 되지. 슬슬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괜히 샀나? 이 느낌이 살살 들고 있습니다. 관절 개수가 됐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개수가 안 됐네요. 그리고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빠지면 이거 어떡하냐? 네, 아무래도 이거는 제품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 고정핀을 아예 뭐 안 다는 방법도 있겠죠. 네, 여기를 고정하면은 요쪽이 빠지고 네, 일단은 거워크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뒤통수 세게 맞은 느낌인데요. 네, 요 고정핀을 빼니까 이제 고정이 됩니다. 뭐 이게 뒤로 크게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해볼게요. 컴포트는 밑에다가 장착을 하고요. 발목은 여전히 좀 안 좋네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망한 느낌. 야 이거 관절 개수됐다 그래가지고 산 건데 이거 저런 쪽에 또 안 좋은 점이 좀 생기네요. 이거는 뭔가 뭐 꼼수를 부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거워크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메사이어의 거워크 형태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이 마크로스의 거워크 형태는 워낙 시그니처라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아들놈과 이제 쿠도 신기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요 부분이 좀 뻑뻑해지긴 했네요. 그 듀란달 발키리처럼 요 부분에 클릭 관절을 넣진 않았어요. 나름 그래도 약간 뻑뻑한 느낌을 주기는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미셸기 같은 경우는 요 딸깍 고정이 잘 안 됐습니다. 요 녀석은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거 다리가 요런 느낌이군요. 야 이게 전체적으로 관절 강도가 좀 애매하네요. 뭐 이게 개수가 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약한 부분은 약합니다. 요 부분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요 부분이 좀 관절 개수가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좀 애매한데요. 고관절 요 부분이 강한 데는 엄청 강하고 약한 데는 좀 약해요. 이쪽 부분은 상당히 강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다 보면은 풀리겠죠. 관절 강도가 이쪽은 좀 약해요. 이게 이쪽 부분의 설계를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고관절 쪽에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볼트를 좀 더 키웠다고 해요. 크기를. 네, 키운 거 맞나 싶네요. 근데 이쪽은 또 안 움직여요. 흔들어도. 이쪽은 제대로 잘 조여져 있나 봅니다. 네, 이 어깨도 이쪽은 되게 뻑뻑하거든요. 이쪽은 되게 뻑뻑하게 잘 조여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트를 장착을 해줘야겠죠. 손이 이렇게 뻑뻑해졌어. 배틀로이드 형태 완성입니다. 이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좀 고정되는 게 좀 마음에 드네요. 저 미셸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잘 벌어졌잖아요. 탁. 근데 이 부분이 되게 강하게 고정된 느낌이에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건 어쩔 수 없네요. 조여주고 발라주고 왔습니다. 좀 안되면은 조여주면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메사이어 발키리의 날렵한 그 프로포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복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비행기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얄쌍하고 날렵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배틀로이드 형태에서도 VF1S의 그 균형 잡힌 그런 디자인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장치를 좀 썼어요. 원래는 이 허리를 안 꺾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리바이벌 건전되면서 허리를 꺾는다던가 뭐 방법을 써가지고 좀 그나마 좀 밸런스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즈마키가 좀 머리가 좀 대두였나요? 그 알톡이나 미하일기에 비해서는 머리가 좀 크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머리 디자인을 보시면은 파이트 형태로 변할 때 이 덮개를 위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약간 뭔가 빵모자를 눌러쓴 디자인이에요. 얼굴은 눈 쪽에는 이제 클리어 파츠가 잘 되어 있는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눈이 3개 같아요. 보면 이쪽에 하나, 둘, 그리고 가운데 클리어 파츠까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카메라를 3개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꼭 눈이 3개인 것처럼 보이죠. 이쪽 머리 이쪽에도 클리어 파츠가 쓰였습니다. 군데군데 클리어 파츠가 쓰여가지고 나름 이렇게 볼만하게 돼 있네요. 그래도 나름 잘 빠진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투기가 로봇 형태로 변한다는 거는 남자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마크로스가 인기 있는 이유가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죠. 삼각관계 그리고 산단 변형. 이 3이라는 숫자가 마크로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눈에 메인 카메라도 3개인가? 네, 좀 가동을 좀 보실까요? 목은 앞으로 뒤로 잘 숙여집니다. 그리고 좌우로 잘 움직이고요. 옆으로도 움직여요. 네, 어깨는 이 부분이 안쪽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쪽에 볼관절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이 불관절이라 나름 여기서 아주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왔다 갔다 움직임을 보여주죠. 이전 제품과는 다르게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뻑뻑하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움직이다 보면은 뭐. 네, 그리고 팔은 옆으로 잘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안쪽의 관절까지 이용하면은 뭐 이 정도까지 크게 들어 올려집니다. 90도 이상에 크게 들어 올려져요. 근데 이 부분도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됐어요. 이 안쪽에 움직이는 부분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상박 이거는 360도 잘 회전하고요. 그리고 팔 관절 이중 관절로 크게 접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드 아까 보여드렸죠? 이 실드 안쪽에는 컴뱃 나이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열고서 빼줄 수도 있고요. 손에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실드는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이 팔목 부분은 볼 조인트라서요. 360도 회전되고요. 어느 정도 각도로는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동손이에요. 뭐 전지 가동손까지는 아닌데 엄지 움직이고요. 그리고 손가락도 움직이거든요. 이번에 되게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타이트하지? 할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좀 뭔가 이게 눈에 띄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좀 개선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나름 허리 가동이 돼요. 이렇게 허리 가동이 이루어집니다. 하체 쪽 가동 보실게요. 이 다리는 볼 조인트를 이용해서 크게 움직여집니다. 뭐 앞차기 가능하고요. 뒤로도 이 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이 정도 벌어집니다. 이게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마크로스 제품에서 그걸 바라면 안 되겠죠. 이 볼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리 각도를 이 정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허벅지 회전이 안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다리를 살짝 이렇게 옆으로 벌려주는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리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발키리 VF1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움직여도 이질감은 없었는데 이 녀석은 또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질감이 오네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 이중 관절은 아니네요. 이게 이중 관절인 줄 알았는데 이중 관절은 아니고요. 그냥 단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 이제 클립 관절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움직일 때 딱딱딱딱 소리 나는 거 들리시죠?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왜 합금이 안 쓰였냐? 참. 네, 그리고 무릎 위쪽에서 다리가 회전이 됩니다. 이거는 거어 끝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발은 이 상태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접혀지거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해서 하면은 좀 그나마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빠지면서 뒤로 크게 젖혀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거어 끝에 발을 앞으로 좀 접어야 되니까 좀 앞으로도 젖혀지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발은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요.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나름 옆으로가 이 정도 움직이는 느낌은 있어요. 이게 원래 좀 더 크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이 좀 확실하게 걸리지 않는 느낌인데요. 제 제품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다리 부분 이쪽에는 다이캐스트 부품이 쓰였습니다. 엔진 노즐이라던가 발바닥 쪽 안쪽으로는 다이캐스트 제품이 쓰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다이캐스트 제품이 쓰였고요. 다리 움직임은 이런 정도 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다이 발키리 제품들이 가동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이렇게 없는 제품들이라서 그렇죠. 실망인데? 고관절이 개수가 됐다 그래가지고 나름 큰 기대를 했었는데요. 신세계 명대사가 떠오르네요. 이러면 나가린데. 이러면 정말 나가린데. 아하이 참. 아머드팩을 장착하기 위해서 어태치먼트를 가져왔습니다. 스탠드에다 좀 올려줘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게 속이 좀 편할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고정이 잘 안 되죠. 아이 참. 좀 전체적으로 조금씩 고정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좀 빼줄 곳은 좀 빼주겠습니다. 네, 요 보관 부분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인테이크 파츠 과감하게 빼주세요. 역시나 요 쓰레기 같은 이 터빈 몰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요 아머 부분, 이쪽에 사이드 아머 이 부분도 빼주실게요. 요 어깨 부위 요 파츠도 좀 빼주겠습니다. 좀 빼줄 건 다 빼주세요. 다리부터 천천히 들어갈게요. 네, 끼워주시고요. 옆에 위에
옆에 나름 무거운데 잘 버티네요. 허벅지 아머입니다. 요거는 약간 요거 이렇게 가동해요. 이게 무릎 때문에 이렇게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릎을 좀 젖혀주시고. 요 녀석 끼우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이거 끼우는 게 제일 들었더라고요. 잘 안 껴져가지고. 네,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고관 파츠예요. 이게 2개나 들어있네요. 사이드 쪽 아머인데요. 요거는 이제 방향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터 형태 때 이렇게 잘 이렇게 덮어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좌우 구분을 하셔서 이쪽 부분이 그 비행기 밑쪽 부분이에요. 이게 비행기 위쪽 부분이고, 이렇게 다리가 이 부분이 이렇게 아머가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껴주시면 됩니다. 네, 깨졌습니다. 이거 끼우다가 돌기 부러지겠는데? 네, 딱 들어가네요. 어깨 장착해 주실게요. 이렇게 잘 펴주세요. 네, 슈퍼팩보다 장착하기가 더 빡세네, 얘가. 돌려주시고, 펴주시고, 그리고 돌기와 홈을 잘 맞춰서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버를 내려주세요. 팔 부분에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를 끼워 주십니다. 이 부분도 슈퍼팩에는 요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가 없었는데 아머드 팩은 요게 있네요. 가슴 쪽 체스트 아머죠. 요거는 그냥 끼우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딱 고정되는 맛이 좀 없네요. 날개 쪽 끼워주시기 전에 실드에도 아머를 장착해 주시고요. 이 후면 레이더 셀서 장착해 주시고요. 이 아머드 팩 날개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돼요. 요거 캐논 잘 펴주시고 그냥 끼시면 되겠습니다. 두툼해졌습니다. 다리는 더 안 벌어지네요. 이게 두툼해져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두껍네요. 슈퍼팩보다는 아머드 팩이 볼만은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이 꽉 찹니다. 그리고 묵직하죠.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한 기믹이 없어요. 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슬러스터가 더 뒤로 빠진다던가 추가 기믹은 없습니다. 특히 뭐 이쪽에 오픈 기믹들은 없어요. 그냥 조형이 잘 돼 있어요. 기믹이라고 해봐야 이쪽 캐논 여기 이제 돌아가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기믹 정도고요. 아머드 팩을 키우니까 머리가 좀 커 보였던 게 정상적으로 좀 보입니다. 이제 좀 비율이 좀 많네요. 그러면 이제 전탄 발사 해야죠. 열어주겠습니다. 똑거리가 좀 애매한 데 있어가지고. 전탄 발사. 네, 이렇게 좀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전탄 발사의 화려함은 사실 델타 시리즈가 제일 화려하거든요. 델타의 화려함은 미쳤어요. 그 정도예요. 델타의 전탄 발사 기믹을 보고 메사이어 쪽으로 와가지고 그 아머드 팩을 보면은 좀 뭔가 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녀석도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화려한데 델타 쪽은 도대체 어떤 건지 얼마나 화려하길래 그런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어느 순간 또 이게 델타 쪽 기체가 아머드 팩이 와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이제 이번에 좀 신기한 부품들이 좀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조인트들이. 이런 조인트가 들어있어요. 네,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이 디스플레이에 올리지 않을 때 쓰는 요 조인트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세울 때 요거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인트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끼워서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세울 수 있을까요? 못 버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면은 잘 세워지긴 할 것 같은데, 야, 이게 그냥 세워진다고? 저 무거운 등짐이? 네, 하여튼 이런 게 좀 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무겁다 보니까 이건 지지해줄 조인트들이 좀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좋다고 해야 돼, 나쁘다고 해야 돼. 하나라도 넣어주면 좋은 거죠. 그냥 요 조인트는 배틀로이드 이렇게 아머드 때 말고 그냥 배틀로이드 때 쓰는 조인트거든요. 요 아머드 때는 요걸 쓰네요.
네, 똑같아요. 요 밑에서 끼워서 네, 아머드 때 사용하는 조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아머드 때는 여기 이제 일체감이 좀 더 있네요. 이 부분을 더 확실히 끼워줘서 일체감 있게 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 거시기한데? 잘 끼워졌던 느낌이 없는데? 확실히 무거우니까 여기 좀 뒤로 젖혀져요. 이 가슴이 확실히 좀 고정이 안 되는 게 좀 안 좋긴 하네요. 다리가 나름 잘 버텨요. 그러면 아머드 가워크 형태로 좀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모습을 좀 보셔야겠죠? 확실히 이 조인트가 약해요. 이 조인트가 상당히 좀 약해졌어요. 이 지지대 저 해주셔야 이 무게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지지대를 끼면은 얘가 고정이 안 돼요. 얘가 이 다리가 고정이 안 돼요. 다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재미나네요. 설계를 이렇게 했을까요? 아머드 가워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만드는데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이 녀석이 좀 문제가 있네요. 여기 다리하고 몸통하고 이어주는 조인트가 좀 약하더니만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몸통 쪽 지지대 있잖아요. 요거를 고관절 쪽에 끼우면은 이 녀석이 그냥 고정이 안 되고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요게 고정이 안 돼요. 이 녀석이. 이거 어떻게 고정이 안 되네요. 이게 요 체스트 파츠가 고정이 안 돼서 그냥 흘러 내려요. 이렇게 거워크 형태로는 전시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 다이캐스트 부분이 수직이 아니라 약간 휘어 있어요. 그리고 저거를 정확히 끼워주고 싶으면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좀 돼 있어야 딱 받쳐주는데, 그리고 고정력도 약하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 몸통하고 결합하는 부분이 너무 잘 빠져서 나름 되게 스트레스를 주네요. 변신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반응탄까지 장착을 하고 일단 만들어진 모습은 되게 이쁘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잘 빠져서 요거는 3M 테이프나 그런 걸로 살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정 안 되는 게 영 아쉽네요. 그리고 다리 쪽 고정 안 되는 것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요 다리를 해줄 때 요 어태치먼트가 있어요. 고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어태치먼트로 요 다리를 먼저 고정해 주세요. 가슴에 체스트 아머, 이게 문제인데 여전히 결합이 안 되네요. 이거 왜 결합이 안 되지? 결합이 안 되면 안 될 텐데. 반다이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딱 껴지는 게 없어요. 파이터 형태를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머드 파이터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주 전용 기체라 날개가 펴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이게 배틀로이드 형태는 그래도 나름 잘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파이터 형태랑 거워크 형태에서는 고정이 안 돼요. 어쩌라는 거야. 랜딩 기어 이렇게 뒤로 여시고, 뒤로 여시고 이렇게 위로 쭉 당겨주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랜딩 기어를 따로 마련해줬다는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이게 열리는 방식이 슬라이드 방식이라 재미있네요.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안 닿는데 바닥에? 그 파이터 형태도 나름 납득이 갈만한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델타 시리즈의 그 아머드 파이터 형태 때를 보시면은 너무 이제 전투기의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전함 아니냐? 하는 그 정도의 모습이라서 그나마 이 녀석은 나름 그래도 전투기로서의 그 마지노선을 좀 지키고는 있습니다. 스탠드에까지 올려줘 보았습니다. 아머드 파이터. 상당히 재밌는 모습이에요. 육중하고 아마 현용기가 이렇게 달면은 날 수 있을까요? 우주 공간이니까 이렇게 다니겠죠. 그 이전 제품들과 비교하면은 개선된 부분도 있어요.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확실히 프론티어 기체는 그냥 입맛에 맞으면 사고 아니다 싶으면 사지 말고 해야 되는 그런 기체인 것 같아요.
팬들한테는 뭐 어디가 한두 군데가 미진하더라도 나름 괜찮은 모습일 수도 있고, 팬들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마크로스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구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스 팬이라면은 참을 수 없죠. 이 발키리의 매력은. 저 같은 경우도 그 미알기 리뷰를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메사이어 기체를 다시 사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메사이어 기체 한 대가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걸 사게 된 이유는, 이렇게 어느 분 블로그를 봤는데 관절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절 개선된 거를 믿고 불이 나게 주문을 했고요.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왔어요. 직구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오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1월 지나서 올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그 주에 바로 와버려가지고, 네, 뭐 빨리 오면 좋은 거죠. 나름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개선이 아예 안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직도 좀 불안한 모습들이 보여지곤 있습니다. 아머드의 묵직함과 그리고 전탄 발사의 화려함, 그리고 마크로스 프론티어의 팬이시라면은 구매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는 재고가 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빨리 구해져서 오는 거 보면은 일본 내에서도 뭐 이렇게 재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시일도 지났고, 그리고 극장판도 개봉한 지 좀 오래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설적인 VF1 시리즈하고는 비교가 좀 되겠죠. 네, 그 VF1 시리즈는 워낙 인기 있는 기체고 하니까요. 그 프론티어 기체도 인기가 있긴 한데, 사실 그 애니메이션의 재미만 놓고 본다면은 프론티어가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노래도 훨씬 재미있고요. 그런데 이게 추억 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 추억 보정이라는 게. 이런 분들한테는 비추할게요. 마크로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DX 제품으로 마크로스 이제 처음 접해서 이게 변신을 하고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 메사이어 시리즈는 가지고 노시는 거를 추천 안 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관절 쪽이 아직 개수는 됐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더 개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개수를 해준 거는 고마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마크로스를 가지고 놀고 싶으신 분들은 VF1 시리즈 구해서 가지고 노시던가요? 아니면은 제가 이번에 하이메탈 제품을 만져보니까요, 은근히 손맛이 좋아요. 다들 그냥 일단은 가볍게 하이메탈 R 제품으로 시작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좀 멋있는 놈을 가지고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DX 제품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고요. 모두 취미에 빠져드는 아름다운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